자, 오늘 5월 27일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저점을 또 한번 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종가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밀려서 끝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지금 조금씩 질질질거리면서 빠지기는 하는데 거래량, 거래 대금이라는 관점에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밀고는 있지만 미는 힘이 부족하고, 또한 땡기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장중에 잠깐씩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반등의 힘 역시도 지금은 별로 없다. 힘아리가 없는 시장이에요. 말 그대로 완전히 힘이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시장, 땡기기도 밀기도 않는. 주식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상승을 할까요? 떨어질까요? 어떤 호재나 악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성장이나 뭐 여러가지 부분들의 변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인간의 심리로만 움직인다면 주식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근데 어떤 이것들을, 그래서 세력이 개입을 한다거나 호재를 만들어낸다거나 뭐하거나 하면서 그런 쏠림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툭 땡겨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심리를 쏠리게 만드는 그런 자격등 등등등등이 일어나는 상황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주식은 가만히 냅두면 싸게 사고 싶은 심리 부분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그런 심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다 보면 안 팔리죠. 내가 이거를 쫓아가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떨어져. 마치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점점점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금씩 질질질거리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이게 거래량을 실려서 밀었다 그러면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눈치 보기가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지금 이제 환율이 지금 어느새 1190원대 이상에서 1180원 중반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환율을 봐보도록 하면, 요 며칠 동안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던 환율, 원달러 환율의 원화 약세 흐름이 조금은 꺾였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에서 경고를 좀 했었었죠. 자국의 자국의 통화를 절하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환율 조작,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 어쩌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원화 약세가 계속 지속된다라면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작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완벽한 진실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좀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역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또 월 말쯤 되면 환전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부분들로 현재는 바라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마도 5월 28일 내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흐름들이 아주 나쁜 모습을 안 보일 확률이 있어요. 이제 MSCI 편입 비중 부분들로 인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지수 움직임 포인트는 일단 현재 흐름에서의 5파 하락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1파,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서 2파, 그 다음에 이제 쭉 떨어지면서 3파, 그리고 반등 나오면서 4파, 그리고 이제 5파가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상승이다, 이제 바닥이다, 올라간다 할 때 저는 아니다, 2100 찍었던 이날
이날 5월 15일 날도 5파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요 5파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 뭐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보기가 하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여기 5-1, 5-2, 5-3, 5-4 반등, 그 다음에 5-5 정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면 지금은 5-4가 진행형 정도일 것 같고, 다음 파동이 5-5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저의 전략을 보신 분들이라면, 일단 2040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거래일 동안 거기를 터치하면서 깨지긴 했지만 깨지긴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죠. 종가상으로는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 종가상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지켜내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하다.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나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파동 구성이 만약에 맞다면 5-5가 나오면서 2025가 한번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요인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열어놓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서 여기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보고, 요 위에서는 제가 강력하게 떨어진다, 하락이다, 심지어 여기까지도 하락을 강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쵸? 지난 전략들 다시 되짚어 보시면 다 전부 하락. 그래서 현금 확보, 여기 코스닥도 현금 확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그런 정도는 이제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다, 강하게 떨어진다, 지금 현금 확보해야 된다, 요건 여기서부터는 전략을 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현금 확보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닥을 판단할 때에 한 가지 현상을 강조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상이 뭐냐? 바로 투매입니다. 투매. 바닥을 확인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투매예요. 투매는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 외국인이나 기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에서의 그런 손절성 물량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이탈되면서 손절성 물량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우르르 나오는 손절 때문에 또 다른 기준이 또 깨지고 또 손절 나오고, 그 손절 때문에 또 밀려서, 그러니까 즉 매수세가 너무 약한 상황에서, 매수세가 너무 약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우르르 몰려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크게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은 또 있어요. 하루에 많이 빠졌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건 간에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에 던지는 게 이제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물타기 하다가 마지막에 더 빠지니까 공포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개인들, 마지막까지 버텼던 개인들까지 손절성으로 집어 던지는 현상이 이제 투매가 나옵니다. 근데 그 현상은 아직까지 봤을 때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 정도 하락이라면 나타날 만도 하거든요. 이런 정도 하락이라면 그걸 이제 극명하게 보였던 구간이, 극명하게 보여준 것들이 지금 작년 2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개파락까지 해버리니까, 여기서 급락이 나오다가 들어올려서 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물타기를 했겠습니까? 와, 올라간다, 이제 갭상승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대로 주르륵 밀려버려서 공포를 상당히 심고 있는데, 다음날 반등하니까 아직까지 괜찮을까 반등 나올려나 봐, 과하게 밀렸지, 그럼 이상했어. 근데 다음날 개파락해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처럼 그 외에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려버리니까 그런 포인트들에서 집어 던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투매적인 부분들이 밀고 이런 폭락이 들어왔을 때 다음날도 공포스럽고, 반등 나온다 또 밀어버리니까 이제 거래가 줄어들다가 딱 늘어나면서 마지막 털리는 거래가 실리면서 털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안 그래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도 제일 심각했는데, 여기서 바닥 찍을 때 저렇게 거래가 늘었거든요. 오히려. 그죠? 떨어지다가 거래가 늘었어요. 즉 밑에서 이 정도면 죽어도 안 죽어.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죽어도 안 죽어 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게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만큼은 올라올 거야 라고 확신을 갖는 세력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래라는 것은 매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개미들이 무서워서 터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그리고 이제 2019년도도 첫 거래일부터 확 밀어버렸잖아요. 첫 거래부터 확 밀어버리고 했다 보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좀 거래가 느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죠. 오늘 하루일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하루가 거래량이 늘어나야 될 건 아닌데, 최근 다 거래가 줄어들었다라는 뜻의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수 주체의 매매 주체의 어떤 모습들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모습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코스피 쪽이나 혹은 코스닥 쪽도 여전히 현재까지는 투매의 흔적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저의 기준에서는 투매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완벽하게 바닥에 찍혔다라고 확신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제 애매하죠. 여기서는 떨어져도 그만, 올라가도 그만일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자리예요. 이미 이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고, 여기서 더 떨어지냐 말 거냐 해서 반등 정도는 일단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최소 2050, 좀 더 세면은 210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콜과 풋 부분의 비중적인 부분이 비슷한 수준을 일단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현금을 가장 좀 많이 들고 있는 게 좋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확인되면 이제 쏴야 되겠죠. 확 질러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대비가 필요한 거지. 현 시점에서 무언가를 잔뜩 매수하거나 혹은 이제 와서 이제 손절을 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적인 부분들 좀 챙겨볼 만한 건 없는데, 중국의 지금 심리적인 요인들이나 일단은 그런 부분들 좀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고위직 3인이 일단 뭐 동시에 방한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 그 반하웨이 때는 보복을 하겠다, 등등등의 부분들이 지난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지금 미국이 한국을 중국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껴서 힘든 구간, 선택하기가 어려운 구간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역시 일단 한국이 중국 편에 서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선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핵심 기구인, 권력 기구인 중앙위원회 고위급 3명이 이번 주 한국을 연쇄 방문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서도 언론은 지금 니네가 반하웨이를 취할 경우, 삼성이 됐던 LG U+가 됐던 반하웨이 할 때는 한국 자체에 보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또 내용이 나름대로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그래서 우리가 여의치 못한 상황이고요. 사드 보복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사드 보복 우리가 당해봐서 알듯이 현 상황이 어쨌건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 편에 서라. 니네 가만 안 두겠어. 미국은 미국대로, 야, 우리가 니네 보호해주고, 주한미군이고, 또 뭐고 등등등등등 하는데, 니네 가만 안 두겠어. 그래서 서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참 인기도 좋은 나라입니다. 아무튼 고민이 많은 그런 구간이 있을 건데, 그로 인해서 좌로 붙든 우로 붙든, 좌측으로 붙든 우측으로 붙든, 그죠? 좌측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중국 쪽에 붙든 미국, 일본 쪽에 붙든 이거는 어디로 붙든 우리로서는 매우 매우 힘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붙은다고 중국이 우리를 엄청나게 뭔가를 미국을 빼도 될 만큼의 어떤 무언가가 보상이 주어질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미국에 붙으면 우리가 중국을 공격을 같이 했다는 어떤 부분들에서 중국으로부터 당해야 될 그 상황들이 안 당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드 보복 당해봐서 알잖아요. 결코 우리가 나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좋을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쵸? 생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진퇴양난 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 외에 이제 또 이야기해 볼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정도로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부분들, 애매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로 좀 봐야 되고, 어쨌든 지난 주말 동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던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일단 잊지는 말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오늘의 전략, 내일의 위한 전략 부분들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5월 내내 5월달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하락한 거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월 말에서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식으로 살짝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반등 나오면 거기서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마지막 하락, 요번 파동, 큰 파동에서의 마지막 하락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 그대로 반등 나오면 콜이랑 뭐 이런 거 줄이고 다시 풋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릴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일도 성공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